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했다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인물 이야기를 재개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데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종만이라는 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첫 사회적 기업가 이종만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요즘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좌파들에 의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정무역을 한다든가 또는 고용을 많이 창출한다든가 장애인이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한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흔히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일제시대 때도 이런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가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종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네, 지금 옆에 보시는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이종만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어떤가요? 풍채가 상당히 좋죠. 신사복 정장을 잘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의 모습입니다. 인물도 훤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울산 태생이고요. 1886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세를 넘겼죠. 91세. 여러 가지로 특이한 분인데 30년대 후반에 조선인 금광왕이에요. 30년대에 금광 붐이 있었는데 그때 크게 성공을 거둔 인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금광에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농민과 광부의 자립을 위한 사업체를 또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또 교육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공업 전문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더욱 특이한 것은 해방 후엔 또 월북을 해요. 그래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또 북한에서 조국 통일상을 받고 북한 평양에 우리의 국립묘지의 순국선열 묘역 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로 애국 열사릉이 있는데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기업가로서는 뭐 유일하게 안장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분의 성장을 보면은 어쨌든 1886년생이고요. 원래 괜찮은 집안에서, 그러니까 박복정하지는 않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성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성장 과정은 별로 알려진 게 없고요. 그런데 이제 1910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고향에 서당을 세우고 이제 계몽운동을 전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노농청년에 대한 교육사업 이걸 활발히 펼쳐요. 예를 들어서 1923년 서울에서 사회주의자 이준열이라는 사람과 함께 야학 경성고학당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후 여러 지역에서 노동야학이라든가 뭐 사설강습소, 고학당, 학원 뭐 이런 것들을 엽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무슨 상업, 어업, 뭐 중석광, 농지개강 또 목재상, 금광업 이런 여러 실업에 종사하는데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거에 전념해도 사실은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관심은 또 노농청년 교육 사업이에요. 야학이라든가 뭐 고학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수히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0년대 전반에 나이로는 40대 후반 이때부터 성공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금광업에서 성공을 거둔 거였습니다. 금광이라는 게 이제 광맥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캐서 들어가서 광맥이 바로 발견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이제 캐고 캤는데 광맥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손을 떼게 되는데 그런 남이 버린 금광은 또 헐값에 살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32년도에 불과 450원에 매입을 한 함경남도의 영평금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34년에 부광대를 발견을 하고 거기서 채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년에 40만 원가량의 금광석을 채굴하는 그러한 대광산으로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어서 35년에는 함경남도 또 장진 일대에서 다량의 금광맥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36년도 5월에 허가를 받아서 이때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37년 6월에 가면 영평금광이라고 하는 원래 사들여서 크게 성공을 거뒀던 금광을 일본인 광업회사에 155만 원에 매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쓰는 건데 그 중에서 50만 원으로는 대동농촌사라는 걸 설립을 하고 12만 원은 이제 광부하고 직원들한테 또 나눠주고 함경남도 장진 금광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는 대동광업 주식회사라는 걸 또 조직합니다. 그리고 대동광산조합이라는 걸 만들고 또 대동출판사도 만들고 그러니까 대동이란 말이 지금 계속 들어갑니다. 또 대동공업 전문도 설립을 해요. 이거는 이제 평양에 숭실 전문학교가 폐교될 때 그를 원래 인계하겠다라고 해서 이 학교를 만들겠다 하고 나온 건데 어쨌든 대동 전문학교를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37년 6월 달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도 왜 중앙일보는 좀 작습니다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으면 신문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를 펼친 거예요. 거의 전면입니다. 물론 아래쪽에 광고를 일부 제외하고 7년 6월 10일자 조선일보의 2개 면에 이 이종만 씨의 사업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른편 쪽부터 읽어야 돼요. 약진, 장진, 금산의 전모 해서 장진이라는 곳에 이제 금광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진하는 장진 금광산의 전모다 이렇게 해서 그 기사를 실었고요. 약간의 물론 광고성은 좀 있어요. 동아일보 역시 이틀 후에 같은 방식으로 기사를 실었는데 역시 오른쪽부터 읽으면 세계적 이체, 세계적으로 아주 이채롭다는 얘기죠. 자영광과 자영농 창정. 자영광이라는 것은 광부가 스스로 경영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의 어떤 광구가 있는데 그 광부가 스스로 경영을 하는 거고, 자영농은 뭐겠어요? 남한테 소작을 받아서 소작료를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서 스스로 농사를 져서 자기가 갖는 거. 이게 자영농이죠. 그러니까 이종만 씨가 세계적으로 이채로운 것이 이런 자영광과 자영농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대동사업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크게 보면 5개의 사업체가 있어요. 맨 왼쪽에 지금 나타난 대로 대동광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동광산조합, 대동농촌사, 대동출판, 대동학원 이렇게 있는데 대동광업이 금광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법니다. 여기서 캐시카우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여기서 돈을 벌어서 나머지 비영리 사업이에요. 사실상 돈을 벌기 어려운 이런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서 다른 사업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대동광산조합은 광부의 자립사업이에요. 대동농촌사는 농민의 자립사업이고 대동출판사는 광부 또는 농민을 계몽하는 이런 잡지를 발간해서 광부와 농민을 계몽하려고 하는 사업체고요. 대동학원은 공업기술자를 양성하는 대동공전을 경영하는 그런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대동광업이라는 회사, 영리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나머지 4개의 비영리 사업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종만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동사업체는 이종만 씨가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였는데 이 중에 보면 월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인물인데 허헌이라고 하는 변호사죠. 이 사람은 남로당을 하다가 이제 월북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해방 후에 민전, 남로당 이런 데서 또 활동한 김용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영진들은 대개 좌파와 중도 좌파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월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대동광업은 원래 회사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종만 씨의 개인 사업체인 장진광산을 토대로 한 개인 사업체였는데 37년 6월에 주식회사로 만든 거죠. 자본금이 무려 300만 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대의 조선인 광업회사였는데 이 사람 개인 지분이 90%가 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80%로 내려가고 거기서 다시 33%는 출자를 해서 대동학원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동학원이 이 33%의 이 회사 지분을 갖게 됩니다. 장진, 자성 이런 사업소가 장진, 자성 이렇게 큰 광업소를 갖고 있는데 그 밖에 함흥이라든가 평양 등의 여러 가지 출장소가 있고 곳곳에 출원을 낸 광구는 100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진광업소의 자산 가치는 추산가액으로 당시 한 3,500만 원이나 됐다. 뭐 이렇게까지도 상당히 좀 약간 과장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고 39년도가 이 회사의 철정기예요. 그래서 17개의 허가 광구를 갖고 있었는데 종업원은 1,365명이나 되고 생산액은 13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후는 이제 생산액이 감소를 하고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합니다. 38년까지 140만 원의 설비 투자를 해서 선광 재련 처리 능력도 하루에 300톤 정도나 돼서 조선 내에 있었던 최대의 일본인 광업소와도 거의 맞먹는 그런 규모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장진광업소는 일대 광산 도시를 형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냐면 금광이 있는 이 광산 지역에 자, 종업원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종업원 가족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병원을 차려놓는 겁니다. 대동병원이라고 해서 종업원을 위한 위생 의료 설비도 갖추고 있고
가족과 독신종업원을 위한 식당도 만들고 건물 합숙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신인 광부들을 위한 합숙소. 그 다음에 또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 광부들을 위한 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일용품들을, 산속에 있으니까 일용품들을 쉽게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배급소, 또 일용백화점 이런 것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소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도 있고, 당구장 같은 오락시설도 있고 등등 산중에 일대 문화촌을 형성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동광업 주식회사의 본사 건물인데 견지정 111이라고 됐죠. 지금의 종로구 견지동 111번지에 해당이 돼요. 어디냐면은 정각 사거리에서 조계사 방향으로 좀 올라가면은 작은 내거리가 있어요. 그 내거리 쪽입니다. 뭐 2층 건물이지만 어쨌든 대동광업 주식회사의 본사가 서울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예, 이종만 씨는 이 광업소를 경영을 하면서 기술자를 양성하는데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대동공전에 채광과와 야금과 이런 과들이 있는데 그 과 출신의 사람들을 쓰겠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광업소 자체 내에 기술원 양성소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대동광업 장진광업소 기술원 양성소 졸업 송별 기념 이렇게 돼 있고요. 1941년 3월 1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술원을 양성을 해서 광업소에서 활용을 했다고 하는 거죠. 또 여기에는 조선에서 아주 뛰어난 광업 기술자들이 이 회사의 광업소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사장 또는 기술부의 책임자 이런 걸로 갔습니다. 광업소장에 문원주라는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은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미쓰비시 광업주식회사에서 간부로 재직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사장에 민정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마모토 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한 당시로서는 매우 희귀한 그런 기술자였는데 총독부 광무과에서 기수로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기술직 관료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기사장으로 영입을 하고요. 또 기술부 책임에 그 이창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와스대 대학교 공과를 졸업을 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조선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아서 대동광업 주식회사를 이끌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대동광업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대동농촌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37년도 6월 달에 출자금 50만 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상농촌을 건설하려는 실험인데 대동농촌사가 일단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농지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농지를 소작농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소작농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작을 짓도록 합니다. 수확물은 대신 농민이 치를 갖고 농촌사가 사물을 가져요. 30년 뒤에 농민에게 소유권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0년 뒤에는 자작농이 창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함경남도 영흥이라든가 경기도 연천, 또 평안남도 평원, 경남 하동 이런 데서 농지를 구입하고 개간을 하고 이렇게 해서 5개의 집단 농촌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총 750정보에 437가구를 모았고 그 가족까지 포함한 모두 한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확물을 농민이 칠 갖고 농촌사, 이 대동농촌사가 삼을 갖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에게 소유권을 주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건은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소작료율이 5할이었는데 지주가 3만 갖는 거니까 소작 농민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체가 계속이 됐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해요. 사업을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조선 총독부가 상금 정책을 펼치면서 금을 고가로 매입하는 이런 정책을 펼쳐오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차피 금을 갖고 있어도 외국에서 물자를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이 무역 통제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금을 증산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금 수매 정책을 철폐를 합니다. 이제 광산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래서 대동광업도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가 됩니다. 금 매입가는 매우 낮아지고 반면에 물가와 노임은 급상승하고 게다가 그동안 광업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채무가 누적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공업전문학교를 세웠으니까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 이러다 보니까 1940년경에 채무가 500만 원에까지 그렇게 달하게 됐습니다. 자, 당시 은행원의 한 달 월급이 한 60원 정도 됐을 때예요.
은행원의 1년 연봉이 그러니까 한 700원 뭐 이럴 때인데, 그런데 500만 원이라고 하는 채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대동사업체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돼서 해체를 합니다. 대동출판사 없앱니다. 기관지 폐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동강업은 42년 중엽에 가면 채무가 800여만 원에 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 회사는 너무나 부채가 많아지니까 해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동공전도 평안남도가 인수를 해서 공립학교로 그렇게 바뀌게 되고, 대동농촌사도 이 농민들에게 농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이정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기업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 이분은 뭐 그렇게 아주 빈농 가게 출신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큰 자본을 갖고 시작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관심은 오로지 사회사업이었어요. 노농 청년들을 교육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사업 목적이었는데,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구를 했었던 것이고, 물론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실패를 했었죠. 그러다가 기회를 포착을 한 겁니다. 30년대에 산금장려 정책이 나오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금강업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성공을 거뒀어요. 그를 토대로 해서 광산조합도 만들고 대동농촌사도 만들고 출판사도 만들고 공업 전문학교도 세운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제 말기에 이분은 상당히 그 리스크 관리를 좀 안 했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결국 폭발을 했어요. 일제히 정책에 의해서 뒷받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제히 정책이 바뀌면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채무가 누적돼서 43년경에는 사업체를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망했으니까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자, 소기업을 단기간 내에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켰고요. 또 자신의 비전에 따라서 여러 사업체들을 조직한 능력과 경험,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을 뒷받침해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사업체를 운영을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가가 탄생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시 대표적인 기업가는 삼양사와 경성방직을 경영한 김현수인데, 이 사람은 원래 호남의 굴지의 그 대주주 출신이에요. 대주주가 그 자본을 전환해서 공업회사를 운영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요. 그와 달리 이 이종만 씨는 별로 가진 거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물론 나중에 결국 문을 닫긴 했습니다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기업가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기업가 중에서도 특히 사회사업을 목표로 한 사회적 기업가였다. 즉 조선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